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역 코코성형외과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조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리프팅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상 복귀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일상 복귀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건 아니고, 일상 복귀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다만 퀵스 미니 그런 부분 절개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일상 복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빠릅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 외에, 그러니까 완전 절개를 다 해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또는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귀 앞뒤 해서 다시 또 귀 뒤에 있는 헤어라인까지 다시 내려와서 하는 완전 절개를 다 했을 때, 즉 목 하면 그 다음에 중면 이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가 추가되죠. 이러한 완전 절개를 해서 페이스 리프트를 했을 때 수술 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약간의 불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깨어나 있으면 압박대가 이렇게 가득 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압박하는 이유가 출혈인데, 출혈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피부와 살을 절개를 했는데 출혈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당장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혈을 통해서 세포가 성장하고, 출혈이 있어야 피가 가고, 피가 가야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래서 두 개의 피부가 벌려놨던 피부가 다 이제 완벽하게 잘 유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혈은 어떻게 보면은 인체가 자기 세포를 잘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서 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출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일 많이 우리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출혈이 너무 심해져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출혈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드리면, 압박, 그리고 그 사는 관 속에 구멍이 뚫린 관을 집어넣어서 피주머니하고 연결해서 피주머니에 음압이 걸려서 피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흘러나오게끔 유도를 해서 안쪽에서 피가 차는 것을 방지하겠죠. 그래야만이 피부와 그 안쪽 살과 단단한 게 고정이 되게 이렇게 유착이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났겠죠. 그래서 그 피가 차는 것을 혈종이라 그래요. 간혹 가다가 그러한 피통을 찼음에도 혈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를 조금 정확하게 수술을 한다면은 피통은 꼭 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피통 안 차면 나중에 안 빼고 나서, 피통 안 차고 나서, 피통 차도 혈종이 생기는데 피통 안 차고 나중에 다시 피가 차는 사람 꽤 많아요. 생각보다 피통을 안 차려고 하는 게, 그게 환자가 너무 불편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걸 안 차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피를 실제 수술을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배를 변명을 해서 피통을 찰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피통은 차는 게 기본이고요. 또 이제 그 피통을 제거하고 나서 여전히 피가 조금씩 있으면 그 주변에 고무 튜브를 또 박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4일에서 또 5일, 6일 이렇게 고무 호스만 밖에 있고 압박을 조금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출혈이 항시 문제가 돼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루째는 이제 가능하면 앉아서 주무시하고, 식사는 소프트한 걸로 드셔야 해요. 그렇게 씹어서 움직임이 심하다면은 씹는 것 자체가 피부하고 속에 있는 스마스층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얼굴 넓은 목근이라고
이게 움직이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프트한 걸로 얼굴에 움직이는 범위를 좀 제한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붓기 시작해요. 그날 첫날은 많이 안 보여요. 생각보다. 오히려 이틀째부터 붓거든요. 사람들은 첫날 수술 끝나자마자 붓는다고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점점점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가면서 이렇게 붓는답니다. 근데 통증은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으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곤란하고 이제 많이 부으는 것 자체가 통증을 좀 위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좀 드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통제를 또 한 번, 두 알은 먹어도 되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두 알 정도로 이렇게 먹으시는 게 더 낫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째 정도 됐서는 이제 많이 부어 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걸었을 때 좀 서 있으면은 좀 걷거나 섰을 때 그런 진동에 의해서 또 부종이 빠지고 우리가 빨래줄에 이렇게 널어놓으면 물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중력이 똑같습니다. 인체도 빨래처럼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좀 서서 간단하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정도는 이렇게 집에서 계시다가 4일째 다시 병원에 오셔서 압박대를 풀고 시원하겠죠. 압박대 푸니까 그 다음에 드레인이나 또는 피주머니를 제거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앞당겨서 피가 좀 많이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럴 때는 3일째도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찼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가장 이쪽이에요. 목 부위에서 피가 주로 차요. 아래쪽으로 지났으니까 이쪽에 찰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관자 부위에서 피가 많이 차고 이쪽은 아래쪽에 이쪽에서 주로 차는데 이때 피가 조금 이제 피가 제거를 했는데도 수액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물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압박을 목 부위는 해야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집에서는 이거 압박대를 큰 꺼지를 다 제거했지만 간단한 이렇게 마스크 얼굴 귀 쪽으로 이렇게 목까지 가리는 마스크 그 다음에 목까지 같이 해주는 거 그런 이제 압박과 붕대를 집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일상복귀 그러면 언제? 그래서 일상복귀가 3일이 4일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계속 붓는 게 아니에요. 3, 4일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염증이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는 수액이 몰려오고 염증이 가라앉는 시기 되면은 수액이 더 이상 몰려오지 않고 그리고 점점점 부종이 가라앉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이 부종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퀵이나 미니 이런 경우는 일주일이면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황에 조금은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부종이 약 80% 정도는 빠지지만 여전히 20% 때문에 조금은 좀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타인과 대면하면서 해야 할 업종에 있을 때는 조금은 곤란하고요. 그렇지 않고 책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눈에 다른 사람 눈에 시선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째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자기 얼굴을 내보이는 게 좀 부끄러우시다면 2주가 좀 지나서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데 경험상 한 3주 정도도 친구들하고 잘 안 만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멍이 약간 노란 멍들이 아직도 있고 군데군데 출혈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조금 그때는 이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첫날 이틀날은 간병이 좀 필요합니다. 혼자 식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곤란해요. 많이 부어서 움직임이 조금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주변에 친구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자녀들이 돕거나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이렇게 돕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 7일째 정도 됐을 때부터 10일 사이 보통 또는 2주까지 해서 실을 뽑거든요. 이렇게 가장자리 있기 때문에 얼굴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저하게 실이 남아 있음에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7일째부터 그렇게 10일 사이 이 정도에 보통 대부분 제거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이제 압박대를 다 풀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자유스러운 정상적인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할 것은 감각이 없어요. 뭐 만지면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데 사우나탕이 좀 이렇게 부종 빠지는데 도움이 돼서 가능하면 사우나탕에 가서 이렇게 좀 여름 데가 따뜻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자욕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찜질방에 뜨거운데 얼굴을 대서 찜질을 하시면은 더 빨리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은 이쪽 심장에서부터 펌프질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따뜻해져도 마찬가지로 얼굴가 따뜻해서 똑같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종을 빨리 빼주는데 도움은 되는데 얼굴을 뜨겁게 돼서 얼굴 감각 없어요. 그럼 바로 화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찜질방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냥 사우나탕에서 그냥 이렇게 물통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추천하지. 뜨거운 스팀 사우나 또는 열에 의한 그런 사우나 얼굴로 측정하려고 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코코 성형외과 주부장 원장입니다.